결국 위기가 끝났다는 얘기는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물동량이 좋아진다. 경기 개선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잖아요. 선가도 올라가고 발주도 많이 늘어나는.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 깊게 다뤄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는데, 이런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상당히 밀접한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 섹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조선 섹터를 담당하시는 이봉진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이 산업에 대해서 한번 딥다이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화증권의 이봉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봉진 애널리스트님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자료 제목이 너무 네. 참신한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 섹터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제목이 나와가지고, 일단 첫 번째 그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예. 저희는 조선 산업이 굉장히 사이클 산업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수주라든가 막 이런 걸 많이들 보는데, 8월 말에 쓰셨던 제목이 테이퍼링을 하면 예. 네, 테이퍼링을 그렇죠. 하면은 이 산업이 어떻게 되냐는 이런 형태의 그런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연준이 하려고 하는 그런 테이퍼링하고 이쪽 산업이 약간 어떤 식으로 그 설명이 됐길래 그렇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예. 심지어 인덱스를 쓰셨는지 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작가님께서도 기존에 이제 이 산업 분석을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잘 네. 아시겠지만, 산업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앞단에 있는 산업에 대한 것들을 좀 저희가 먼저 봐야 되는 게 있죠. 이제 네. 조선업 같은 경우에 그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앞단의 산업이 바로 해운업입니다. 해운업이요? 해운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닷길을 통해서 어떤 이 국가가 한 국가가 만들어낸 재화들을 다른 국가로 네. 보내는 게 이제 바로 그 네네. 해운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가 좋아지면 실어 날라야 될 물건들이 많아지는 거고, 아하,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제 실어 나를 물건들이 적어지는 거다 보니까 네. 그 전방산업, 조선업의 전방산업이 결국은 세계 경제에 크게 연동되어서 네.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매크로 경기를 조선업을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테이퍼링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에 처음 있는 이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분석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네. 이미 2014년에, 그러니까 2013년도에 벤 버냉키 의장이 언급을 하면서 네, 이미 네. 한 차례 과거에 그 테이퍼링이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과거에 테이퍼링이 있었을 때 조선업종 주가가 별일 없었으면 지금 그렇죠. 굳이 이런 테이퍼링과 조선업종 예. 주가를 설명할 일이 없었을 건데, 과거에 테이퍼링 얘기가 있었을 때 그렇죠. 조선업종 주가가 큰 변화가 있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오히려 이게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위기, 세계 경제 위기가 이제 거의 끝이 났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위기가 끝났다라고 하는 네네.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13년도에도 2009년도부터 있었던 이제 위기가 거의 끝나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걸 시행을 했던 거고, 네. 이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좀 성장률이 많이 이 꺾이는 모습이 네. 나타났었습니다만, 그 위기를 이제 극복해 가는 모습이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3년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테이퍼링 언급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았었지만, 그렇죠. 그 시기에 오히려 조선주들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유는 뭐 제가 그림을 하나 간단히 준비를 해봤는데, 네. 결국 위기가 끝났다는 얘기는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물동량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2013년, 2014년에 전 세계 그 해상 주요 품목들의 물동량 증가율을 보면 네. 벌커라든가 컨테이너, 탱커 같은 경우가 다 2013년보다 물동량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예, 보여주었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바로 조선주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네네. 뭐 앞으로도 그런 그림들이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자료를 작성했던 거죠. 그 되게 시사점이 있는 발언인 것 같은데,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그 발작이 있었을 때는 주식시장 전체는 안 좋았는데, 조선업의 전방이 해운업이다 보니까 그 테이퍼링을 한다는 의미 자체가 경기 개선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반영이 되어서 조선주 주가는 굉장히 좋았었다. 네네. 그래서 지금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금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긴축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실물이 뭐 그런 쪽으로 개선될 거라는 또 한 번의 과거의 벤치마크로부터 배워온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번에 그런 제목을 쓰셔가지고 네, 레포트를 맞습니다. 내신 거죠. 네. 그럼 지금 테이퍼링을 한다는 그런 거 말고도 그 조선 업종에서만 보는 그런 펀더멘탈한 부분도 그때랑 비슷한 점이 많이 있나요? 예, 최근 들어 나타났던 게 이제 에너지 가격 강세입니다. 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유 가격이나 가스 네. 가격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올라갔고요. 이런 것들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조선 업종에 나타난 큰 변화다라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 가격의 변화를 하게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또 월보 얘기를 안 갈 수가 없는데 네. 월보도 꾸준히 쓰셔가지고 저는 참고로 맞습니다. 월보 쓰시는 분 너무 존경합니다. 그 정기적으로 뭘 한다는 게 그 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 굉장히 그 리스펙을 담아서 보내고요. 근데 이번 달 월보 제목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조선업종에 대한 또 그런 제목을 또 다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에너지 가격 상승하면은 조선업종에는 좀 뭐라 그럴까 어떤 긍정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가 발생을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긍정적이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뭐 이번 달 월보에 이제 제가 표로 간략히 정리를 했습니다만 네. 그 LNG와 관련된 지표에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LNG요. 네. 예. 천연가스 가격이 하도 그렇죠. 올라가지고. 그렇죠. 네. 가격이 일단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가격이 오르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저희 뭐 박영원 센터장님도 여러 번 이 스텝 TV에서 언급을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유럽이나 중국에서의 그 난방 수요, 겨울철을 대비한 이런 네. 수요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네. 달 월보를 작성하면서 나타난 지표 변화로 보더라도 중국의 LNG 수입량 자체가 지난달엔 대략 한 11% 정도, 11.7% 정도 8월 달에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었는데 네. 이게 9월 달 지표로는 17.8%나 올라갔습니다. 아, 9월은 확실히 네, 이게 이제 빠르게 늘어나고 있네요. 네. 겨울철 중국의 난방용 수요 때문에 LNG 수입량이 원래 늘어나는 경향들이 겨울에 있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해 봤을 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LNG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네네. 그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예. 실제로 국내 조선소들의 수주 동향을 보더라도 네. 9월 이후에는 LNG 선박의 발주가 많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네.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수주들을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한 현대중공업에서 코멘트 하기로도 이 연말로 가면서 LNG에 대한 수주 문의들이 조금씩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LNG 가격의 강세가 그 LNG 선박에 대한 발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LNG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예.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탱커 쪽에 대한 것들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들이 많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 뭐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내년 정도에는 이제 정유 제품들 개솔린이나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들이 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정유를 운반하는 정유 네. 운반선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네. 최근의 발주 동향을 보면 컨테이너선이 사실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발주가 많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지금 하반기 들어서 LNG선의 발주가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탱커의 발주가 굉장히 적었어요. 지난 한 2년간 탱커의 발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왜 그랬던 거죠? 탱커 발주가 좀 적었던 건. 이것도 그 코비드 19 때문이었나요? 이게 조선업이라고 하는 게 대체로 선종별로 한 3년 주기의 사이클로 반복이 되어져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네. 탱커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018년도에 좀 발주가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년, 3년 정도에 이제 발주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결과로 2024년 정도에 가면 탱커의 공급은 해체되는 물량까지 감안하고 보면 네.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탱커 공급은 마이너스가 된다. 네네. 2024년도 정도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발주를 그렇죠. 늘려야만이 예. 2, 4년 이후에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선박을 건조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라고 네. 보면 지금부터 해운사들도 2024년에 탱커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운임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아직 먼저 발주에 나서는 해운사들은 없지만
이 과거 지금 컨테이너선 운임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배경도 2018년, 2019년에 발주가 없었기 때문에 네. 공급이 부족했던 부분도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LNG도 말씀하셨고 또 탱커도 좀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약간 선종이 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조선업 바라봤을 때 조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선종 자체가 좀 다양해가지고 컨테이너도 있고 탱커도 있고 또 벌크선도 있고 또 LNG도 있고 네. 이래가지고 이게 또 국내 상장 기업들이 또 주력으로 하는 그 선종도 좀 다르달까? 네. 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저희가 좀 조선 시장을 다루다가 또 그 선종별 시장으로 약간 가긴 했는데 그런 아까 에너지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LNG 쪽에서는 일단 확실히 나온다고 그 LNG 선종 쪽으로 나온다고 느껴지고 탱커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기 쪽 경기나 저희가 그런 영향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섹터 고유의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예. 좀 영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러면은 한국 상장 기업들도 선종별로 좀 바라보는 게 맞는 건지 가령 예를 들면 LNG는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탱커 같은 경우에는 미포조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 이제 뭐 대형 선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대형 3사에 고르게 수혜가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사가 아니고요. 그렇죠. 네네. 그 LNG 선박이라든가 뭐 컨테이너 박스 2만 개 이상을 실을 수 있는 2만 네. TU급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국내 3사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쪽에 모두 수혜가 가는 게 맞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대형 선박에서 조금 벗어나 중소형 선박을 가장 잘 짓는 조선소로 현대미포조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정유운반선, 프로덕트 캐리어라고 하는 PC선, 네. 그다음에 LPG선,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선 중에서도 사이즈가 좀 작은 대략 2,500개 정도의 컨테이너 박스를 실을 수 있는 그런 피더급 컨테이너선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내년도 시황을 보게 되면 네. 계속 에너지 가격 강세로 LNG 선박은 올해 말 내년 초 정도까지 좋아질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 탱커선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좀 본격적으로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선종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LNG가 지나간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현대미포조선 쪽에 수혜가 크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에너지가 천연가스 가격만 오르는 네. 게 아니라 유가도 오르고 또 유가 관련 그런 1차 화학 제품 가격도 오르고 뭐 사실 다 오르잖아요. 다 그렇죠. 오르고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LNG 캐리어만의 그 이슈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슈라고 봤을 때 그러면 개별 그 카테고리로 들어가더라도 유난히 그 공급이 줄어들었던 거라든가 예. 이게 약간 탱커 쪽이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쪽은 정말 반등 나올 때 확 세게 반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조선업종이 저도 그 애널리스트 있을 때는 건설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이클 산업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방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조선업의 전방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 물동량 경기 이런 것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었었는데 어떻게 딱 8월에 쓰신 자료하고 예. 10월에 쓰신 월보 두 개만 제대로 보면은 네네. 뭔가 22년에 대한 예.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그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네네. 그러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조선업종을 조금 내년에는 좀 괜찮게 볼 만한 그런 이슈가 있다고 저는 좀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뭐 내년까지 계속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제 선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바닥 뭐 지난해 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지금 152포인트 클락셀 인덱스 기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네. 이것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해서 한 160포인트 이상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가도 올라가고 탱커선 중심으로 전선종에 걸쳐서 고르게 발주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이클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네, 드릴 수 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그 사실 QPC 컨셉으로 봤을 때 원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가 부분도 일단 스토리는 다 좋은 것 같거든요. 전방도 좀 돌아서는 분위기죠. 그리고 선가 자체도 가격 자체도 올라가는 분위기고 발주 공백에서 다시 발주가 나와야 되는 그런 사이클이고 그런데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원가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고
그 선박 같은 경우에는 또 그 후판 같은 그런 가격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이기도 한데 이런 쪽은 어떻게 봐야 돼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지표 변화 중에 하나가 철광석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네. 에너지 가격은 올라가는 데 네. 비해서 철광석 가격은 지금 좀 빠지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 원가와 관련된 부분을 지난 2분기에 국내 네. 조선소들이 대규모 후판과 관련한 공손충 그 충당금을 다 설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보다 후판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으면 코스트 쪽의 리스크 요인은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철광석 가격 빠지는 게 그렇게 후판 가격에 대한 걱정을 크게 좀 줄여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때 후판 가격 공손충 공사 그러니까 손실 충당금을 쌓았다는 거는 EQ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그런 원가 상승 압력이 좀 존재했었다는 부분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조금 해소가 되고 있다 이런 그렇죠. 건가요? 컸죠. 예, 그게 사실은 주가에도 크게 좀 악재로 작용을 했었던 거고요. 이미 네. 3분기부터 2분기에 쌓았던 충당금의 일부 환입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코스트 관련돼서는 크게 우려하실 요인은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약간 뭐랄까 상승세를 멈춘 건가요? 아니면 이제 좀 뭐 이건 약간 철강 담당한테 네, 여쭤봐야 될 질문 같긴 한데 이쪽 가격이 좀 상승을 멈춰서 좀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말씀이십니까? 빠지고 있습니다. 철광석 그럼 가격 뭐 자체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일단 이제 중국에서 그 전력 생산이 전력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이 조강 네. 생산 생산 수요 자체가 좀 줄면서 철광석에 대한 수요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전기요금이 너무 좋을 것 비싸가지고 같아요. 전기료를 못 돌리고 막 그렇죠.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니까 그런 문제군요. 일단 그러면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려면 전기요금의 하향 안정화가 일단 필수적이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좀 네. 그런 이슈처럼 들리네요. 이거 진짜 복잡다단하게 엮여있네요. 근데 어쨌든 이 비용적인 부분이 상반기에는 좀 주가 약세 압력이긴 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미 비용 좀 반영했고 그 다음에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가 QPC를 자꾸 갖다 대서 죄송한 마음이긴 한데 Q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방 부분도 과거 13년에 저희가 이미 학습했던 선행 사례가 존재하고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고 그리고 선종별로 보면 더 좀 다르지만 특정 탱커 같은 경우에는 더 괜찮은 업황이나 마찬가지고요. 선가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그렇죠. 원가는 올랐다가 안정화되는 그런 국면에서 그럼 저희는 뭐 지금부터는 뭔가 이런 투자 기회를 잘 고민해가지고 좀 공부해 가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네요. 예. 네.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 조선 섹터가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시클리컬 산업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도 이순학 애널리스트랑 얘기할 때 굉장히 시클리컬한 얘기를 많이 했고 조선 섹터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시클리컬한 산업에 고점 저점을 잘 잡아서 투자하면은 괜찮은 투자 성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좀 괜찮은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시고 물론 투자는 본인이 공부해서 하시게 되겠지만 이런 도날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말 돈이 되는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정갈하게 다듬어서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스텝스 보시는 분들이 이거를 좋은 투자 정보로 활용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조선 섹터를 딥다이브 해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이봉진 애널리스트님이시고요.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